공익 전역하고 나서 제가 첫 직장은 3일 만에 잘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로 인한 트라우마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사람들하고 대화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어쨌든 새로운 환경을 이제 적응해야 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직장에 처음으로 나갔을 때 제가 이제 인턴이다 보니까 전장에 서브를 보는 업무를 하게 됐어요. 그때 열펌이라는 시술을 하는데, 그 열펌이 디지털 로드라는 거를 이용해서 말아가지고 파마를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디지털 로드를 이제 주워주면서 서브를 보는데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그 다음에 숨이 가빠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전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날 조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뭐 그렇게 계속 지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일은 하는데 제대로 하지는 못하지, 사람들하고 대화도 배우지를 않았으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를 않아가지고 대화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되게 썩히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제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힘들게 버텨나가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 친구 건우를 만났거든요. 건우가 저의 힘든 점을 이해를 해주면서 자기가 만나고 있는 교수님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라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오래전 기억이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불안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때는 어쨌든 미용학이 초반이었으니까 일을 제대로 적응도 못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제가 대화하는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아예 없어가지고 뭔가 대화를 할 때도 매끄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답답한 점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조언 같은 거를 하시면 약간 위축되고 되게 우울감이 많이 찾아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뭔가 조언을 하면은 제가 고쳐야 되고, 아, 이 부분은 잘못이 됐구나, 그럼 내가 바꿔 나가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아,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지? 막 극단적인 우울감으로 찾아올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자신에 대해. 전부 다 빠가 마이크 안 찼어 우리. 그렇죠. 제가 공익을 했었거든요. 공익 전역하고 나서 이제 제가 미용 일을 하다 보니까 첫 직장에 들어갔어요. 첫 직장이 이제 되게 좀 개인샵 같은 느낌이었는데, 원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디자이너하고 인턴 한 명밖에 없는 그런 가게였어요. 그런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해봤게 했는데, 이제 제가 첫 직장이고 그 다음에 미용 일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샴푸를 시켜도 샴푸도 제대로 못하고, 서브를 보더라도 되게 막 어색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첫 직장을 다닌 지 2일째는 그 실장이라는 분이 손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용도 다 실력이 있어야지 하는 거라고 손님분한테 이야기하면서, 뭐 적성에 맞지 않으면은 그만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서브를 보고 있는데도 그런 말을 듣고 뭐 그런가 보다 넘겼는데 이제 금요일날 그러니까 제가 수목금에 나왔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갑자기 그 원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만 나와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는 바쁜데 어쨌든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집에 가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쨌든 저한테는 첫 직장이었고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건데 그렇게 실패로 끝나게 됐으니까 되게 마음이 안 좋았죠. 마음이 안 좋고 그랬다가 이제 두 번째 직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두 번째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간 거는 좋았어요. 일단은 취직을 했으니까 취직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첫 직장에 들어가고 시술을 하는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막 긴장이 되는 거죠. 긴장이 되고 막 떨려오고 그래가지고 손님분들한테도 잘 말도 못하고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도 말도 못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일이. 그래가지고 막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되게 막 어지럽고 그 다음에 숨이 가파오고 그랬던 증상을 보였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첫날에는 제가 전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좀 조퇴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전장님 반응도 상당히 안 좋아하셨죠. 아니 첫 직장 첫 출근인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장님한테 카톡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조퇴를 했지만 내일은 꼭 다시 나오겠다 라고 해가지고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다시 했는데 이제 출근한 것까지는 좋았죠. 어쨌든 포기를 안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사람들하고 잘 교류를 못했어요. 이제 평소 그러니까 예전 학교 생활에서도 친한 친구들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다른 사람들이나 낯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법을 몰랐어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고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몰라가지고 계속 긴장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일도 적응 안 되고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많이 작아졌고 많이 위축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건호를 만났거든요. 어느 날 건호를 만났는데 건호가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내가 많이 바뀌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처음에는 뭔 소린가 했어요. 한 6개월 동안은 어쨌든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못 믿었고 그런 다음에 교수님을 못 믿었고 왜냐면 그분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일단은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이분한테 사기를 먹은 걸까? 라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일단은 인사부터 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인사부터 처음 시작을 했어요. 인턴분들하고 인사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인턴분들하고 간단한 인사도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사부터 처음 시작을 해봤더니만 또 되더라고요. 어쨌든 학창 시절에 제가 여자애들하고 별로 교류가 없었던 것도 있었고 제가 행동 같은 것도 잘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 애들이 저를 싫어했던 것도 있었어요.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한
중학교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여자애가 제 그 가방걸이에 스타킹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저한테 말을 했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웃었거든요. 그랬더니만 더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그렇게 반응한 이유가 그 친구의 그 상황이나 그 감정이나 그런 것들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여자애가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그 여자애가 자꾸 저한테만 시키니까 왜 너는 자꾸 제가 시키는 대로 하고만 있냐, 쟤한테 뭐라고 좀 해봐라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되게 큰 소리로 뭐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졌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건들을 겪고 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여성분들하고 그런 거 교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잘 교류하는 것도 몰랐고 교류 어떻게 대화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여자에게 화가 났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제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지? 내가 이렇게 대화하고 싶다는데 왜 몰라주는 거지? 제가 먼저 다가갈 생각을 안 하고 그 여성분들이 저에게 잘해주기만을 바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안 되는 생각이죠. 어쨌든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먼저 마음을 열어줘야지 그 사람들도 이제 저한테 대화를 할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지나간 과거들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잘 할 수 있었음에도 그것들을 몰라가지고 놓쳤으니까. 제가 평소에는 진짜 말도 안 하고 자기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받기 전에는 건우라는 친구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제 주관이 없고 그 다음에 대화도 단답식으로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상담 받고 나서는 어쨌든 저도 생각이란가 하게 되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고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지금도 아직 배우고 있기는 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하고 저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는 게 그동안은 마음에 있었던 말을 잘 못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저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래가지고 되게 속으로 많이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교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인사하고 처음에는 주변 분들하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5분 말하기 하고 그 다음에 10분 말하기 하고 다양한 질문을 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대화하는 스킬이 늘었고 그 다음에 저의 소갈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확실히 초반에 아버지가 많이 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대화도 잘 안 하려고 했고 말이 좀 세셨죠. 폭력보다는 말이 셌었어요. 뭐 예전에 많이 혼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나이도 드시고 하면서 이제 온순해지신 것도 있고 제가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커져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 아버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아버지가 예전에 저한테 뭐라고 했던 게 막 기억이 나셨나 봐요. 이제 술에 취하셨다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은 같이는 못 살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나가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하면서 제가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많이 신경 쓰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상담하면서 가족 관계가 좋아졌던 얘기죠. 예 맞아. 어떻게 가족 관계에서 당신이 변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주관이 생긴 것 같아요. 저희 주관이 예전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는 좀 많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밝아지고 그래서 많이 좋아. 잘 안 됐을 때 힘들었죠. 그러니까 시도를 했을 때 이제 잘 안 풀렸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나아진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뭐 감정 조절 실패했을 때 그런 때도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그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한의원에 그동안 다녔거든요. 한의원에 그냥 다녔는데 교수님이 세브란스 한번 가보라고 했다가 이제 제가 어쨌든 한의원에 돈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교수님한테 화를 냈던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이 이제 저한테 운전 한번 추천을 해봤는데 그 상황이 너무 강요 같아가지고 상당 그만하겠다고 갑자기 자리 일어나가지고 나갔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이제 살고 싶으세요? 앞으로요? 어쨌든 미용하다 보니까 미용하면서 사람들하고 잘 소통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